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일주별로 간지와 지장 간의 파워 순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육식갑자 일주론만 가지고 간식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사주 전체를 종합 분석했을 때는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칠판에 표기를 해두었는데요. 칠판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육식갑자 일주별로 간지,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지장 간의 구조, 지장 간의 구조를 분석해서 그 파워가 우리가 겉보기에 일주론하고 내면까지 뜯어봤을 때 힘의 색이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가. 물론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육식갑자 일주 60개 중에서 42개 일주에 대해서 이 파워 순위를 표기해 놨는데요. 오늘 칠판에 없는 일주가 있습니다. 18개 일주가 있는데요. 이 칠판에 없는 일주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중하 중에서 중급 정도 됩니다. 힘의 세기가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일주가 있는데 이것은 상중하라면 중급에서 중상급 정도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파워 순위, 힘의 세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 첫 번째는 통근 투간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자일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임수라는 일간이 통근 투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장간까지 생해주는 오행이 있느냐, 아니면 비경겁재가 있느냐, 이래서 파워가 있느냐를 통근 투간 여부, 이것을 파워 랭킹에 그 계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두 절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개두라는 것은 천간에서 지지를 극하는 것을 개두라고 합니다. 가령 개두가 경인일주하면 금금목 천간에서 지지를 극하지요. 그 다음에 절각이라는 것은 반대로 지지의 오행이 천간을 극하는 것. 갑신일주, 자, 지지의 신금이 천간의 간목을 금금목으로 극을 하지요. 그래서 일명 갑신일주는 절지 위에 있다, 절지를 깔고 있다, 이것을 절각이라고 합니다. 개두는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것, 그 다음에 절각은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것. 이렇게 되면 개두절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의 세기, 파워가 약해지겠지요. 상생관계라든가 이렇게 간여지동이라든가 도와줘야 되는데 개두절각은 서로서 이렇게 극을 하기 때문에 힘의 세기가 약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생상극관계입니다. 생해주는 오행이 있죠. 예를 들면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수생목으로 생해주지요. 일간을 생해주니까 힘이 어떻습니까? 파워가 강하지요. 그렇지만 상극관계, 이 개두절각과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상극관계, 극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목극토 역시 개두절각에 절각이 되면서 극을 하지요. 지지가 천간을 극을 하면 그 일간의 힘이 빠진다. 그러면 파워 순위에서 밀리게 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백호개강양인, 백호개강양인 들어보셨죠? 기운이 큰 일주들이 바로 백호개강양인입니다. 이것은 일반 일주보다 파워가 일단 좀 있다, 강하다,
에? 그 외에도 이제 인묘, 12운석에서 일간이 인묘되는 뭐 병술일주라든가 인묘되는 그 일주가 있습니다. 인묘가 되면 어떻게 점수가 조금 떨어지겠지요. 인묘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거 한 4-5가지를 융합해서 이 일주의 파워를 순위로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하는데, 대학의 학점,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 이렇게 알기 쉽게 A, B, C, D, F학점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고등학교로 말하면 점수가 되죠. 고등학교 때는 뭐 80점, 90점, 100점 이런 점수고. 그러면 가장 파워가 약한 F학점이나 D학점부터 맨 아래, 자 여기가 학점으로 따지면 D학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학점. 대학교 학점의 D학점. 시들시들한 학점이죠. 힘의 세기가 약하다. 고등학교 점수, 중고등학교 점수 말하면 100점 만점에 60점대가 되지요. 이 D학점이라는 것은 60점대. 자, 대표적인 게 갑신경인.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것은 절갑계두. 지지가 천간을 극하고 천간이 지지를 극하니까 일간의 힘이 빠지지요. 일간이 극을 당해도 빠지고 내가 극을 해도 내 힘이 빠지지요. 이렇게 되면 파워 랭킹이 D학점 60점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정해일주는 어떻습니까? 수국화 역시 지지가 천간을 절갑을 하죠. 극을 하죠. 그 다음에 기해일주도 수국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신일주는 토생금, 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일간의 힘이 빠지죠. 토생금으로 일간의 힘이 빠지는데 이것은 지장간의 구조가, 무토는 지장간에 5화나 4화가 왔을 때 아주 힘이 있는데 이 무신일주는 지장간에 화가 없지요. 제왕이나 걸록지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서 일간의 힘이 빠지니까 파워 랭킹에서 D학점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신의 일주. 자, 두뇌도 총명하고 언변술도 능하고 대단한 일주가 신의 일주지요. 그런데 파워 랭킹은 겉은 언변술도 좋고 금수상관격에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합니다. 왜? 금생수, 나의 기운이 빠지지요. 그 다음에 지장간에 해, 갑, 임, 감, 무갑임, 금이 없지요. 일간을 받쳐주는 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설기가 되게 되면 파워,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파워 랭킹에서 60점대, 대학 학점으로 D학점. 그래서 갑신부터 신해까지 2, 4, 6개 일주는 D학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다소 섭섭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주 전체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 사주를 전체 분석했을 때는 합이라든가 삼합이라든가 방국에 따라서 이 내용은 힘의 세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D학점 60점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70점대 C학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C학점이 되는데요. C학점 중에도 C 마이너스 학점, 그러니까 70점에서 73점 정도 중고등학교 성적으로 C 마이너스. 을축일주 목국토를 하지. 개두 극을 한다. 경우일주 어떻습니까? 화극금, 일간을 갖다가 지지가 극을 하지요. 이것을 절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진일주, 화생토, 일간의 힘이 빠지면서 진토, 지장간에는 화가 없지요. 그래서 일간을 받쳐주는 힘이 없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습니다. 병진일주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4명까지 뜯어보면 그렇지 못하다. 그 다음에 임수일주, 토국수,
괴각은 괴각인데 역시 평관, 칠사를 깔고 있죠. 역시 지장간에는 수가 없기 때문에 임술일주는 아주 고독하지요. 그래서 일단 C 마이너스 학점이다. 병술일주는 어떻습니까?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C 마이너스밖에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병화 자체는 술토에서 인묘를 하지요. 이렇게 인묘를 하는 일주 자체는 힘의 파워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D학점이다. 자, 그 다음에 임진, 괴각이지요. 그런데 토국수, 일간에서 토국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절각, 극을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을미일주, 목극토가 되죠. 목극토, 수생목으로 을목을 생해줘야 되는데 이 지장간에 수가 없고 빼빼 말라 있죠. 이러니까 겉으로는 백호지만은 백호 괴강, 괴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워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C- 다음에 C0로 가겠습니다. C0로 가보겠습니다. C0라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성적으로 말하면 74점에서 76점 정도. 자, 갑진, 목극토를 하지요. 그 다음에 정미일주, 화생토를 하지요. 일간의 기운을 뺏기고 있지요. 개축일주, 축토가 평관이 칠살이 일간을 공격하고 있지요. 토국수로 공격하고 있다. 물론 개축 백호, 갑진 백호, 정미도 아주 간대를 깔고 있지만은 일단은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남을 생해주는, 이러다가 내 힘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 플러스로 가버립니다. C 플러스. 대학 학점으로 C 플러스. 중고등학교 학점으로 말하면 77점부터 79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무인일주, 목극토가 되지요. 일간이 목극토, 공격을 당한다. 그런데 아주 약하지만 않습니다. 왜? 무토는 지장간에 일단 오화가 있기 때문에, 제왕지가 있기 때문에 D학점은 아니다. 하지만 일간 자체는 목극토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후한 점수는 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신사일주를 보겠습니다. 신금을 갖다가 사화가 하극금으로 녹이려고 하지요. 극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절각입니다. 절각. 개두절각 중에 절각. 예. 물론 사중 병화가 있어서 병신합도 하고 사중 경금도 있어서 겁재도 있어가지고 은금 고집이 있죠. 무인일주도 대체적으로 무인일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힐러리 여사라든가 전부 무인일주, 기운은 큽니다. 그런데 표면적, 그 다음에 내면적을 종합 분석했을 때 종합 파워 순위는 C 플러스입니다. 자, 이제 학점이 시들시들한 학점이 끝나고 이제 B 학점으로 올라갑니다. 자, B 마이너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B 마이너스. 대학 평점으로 B 마이너스면 80점부터 83점 정도. 갑인일주, 간여지동이죠. 개해일주, 간여지동이죠. 정사일주, 간여지동이면서 겁재를 깔고 있죠. 간여지동이면서 겁재를 깔고 있죠. 갑인일주, 간여지동이면서 비견을 깔고 있죠. 하지만 이 간여지동이고 그 다음에 겁재 비견을 깔고 있다고 해서 파워 순위에서 강한 게 아닙니다. 왜? 지장간에 예를 들어서 갑인이 강하냐 을묘가 강하냐, 그러면 덫은 갑인이 강한 것 같지요. 대립목이고 큰 나무니까. 그런데 지장간을 한번 봅시다. 을묘일주는 지장간에 갑을이 들어있죠. 지장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을목이 비견을 갖고 있고 비견과 겁재, 완전히 비겁이 통기, 비겁이 통으로 기운을 잃었다. 그런데 갑인일주는 어떻습니까? 자,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무병갑을 가지고 있죠. 무병갑을.
자, 여기는 이 목은 있지만은 여기에는 화와 토가 있지요. 여기는 하늘부터 천, 간, 지, 지장간 모두 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파워가 강합니까? 갑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인의 본기만 목이지 나머지는 목생화, 화생토로 설기가 됩니다. 목의 기운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지. 물론 이제 진취적이고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성격 같은 경우도 아주 못 먹어도 고지요. 을묘일주는 은근한 고집이 세고,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갑인은 성격이 불뚝불뚝하고 아주 쾌활한 데 비해서 을묘일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을묘일주 중에도 아주 호탕한 사람도 있지만 명랑쾌활하지만 한번 이 성질이 나면 을묘가 갑인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병화일간보다 정화일간이 훨씬 무섭습니다. 보통 병화일간은 평상시에 아주 그 평간, 칠살과 같은 이런 이 성격이 이 파도를 치지만 정화일간들은 화를 잘 안 내지요. 그런데 정화일간이 화를 강하게 한번 내면 병화일간보다 2배, 3배 강하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갑인, 을묘,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도 살아봐야 서로서 안다 그러지요. 예, 제3자는 부부를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B-인 겁니다. 개해도 마찬가지고 정사도 마찬가지고 지장간의 구조가 개해가 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정사가 화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장간 구조까지 알아야 파워, 힘의 세기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지장간이 중요합니다. 지장간을 자유자재로 해석하지 못하면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B0로 가겠습니다. B0. 대학 학점으로 B0면 고등학교 점수로 84점에서 중고등학교 성적에 84점에서 86점. 괜찮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로 말하면 성적이 무난하다. 중상급이다. 자, 무진일주 간여지동이지요. 기축일주 간여지동이지요. 신미일주 간여지동은 아닌데 토생금을 받지요. 지장간까지. 그 다음에 경진일주도 개강이면서 토생금 일간이 생을 받는다. 개두절각이 아니라 극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극을 하고 극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생을 받는다. 상생을 받게 되면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미일주와 경진일주가 어떻습니까? 성깔이 있고 아우라가 있고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자, 이제 B 플러스를 한번 가겠습니다. B 플러스. 자, 이제 중상급 있죠? 예, 중상급에서 이제 상급인데 병호 어떻습니까? 양인이지요. 그러면서 간여지동이면서 겁재를 깔고 있는 양인이지요. 자, 이것이 B 플러스. 힘이 굉장히 강하지요. 붉은색 말, 적토마라고 하는데 병호일주. 그 다음에 무술로 갑니다. 무술 어떻습니까? 자, 간여지동이지요. 무술은 간여지동이다. 지장간의 구조에도 정화가 있지요. 술중정화. 그러면 무토의 제왕지가 되지요. 그러니까 무술일주가 힘의 세계 랭킹에 파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들시들한 학점, 비실비실한 학점 다 이제 정리가 됐고, 이제 A학점, 그야말로 올림픽으로 따지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감입니다. 자, 그러면 A-학점, A-. 중고등학교 성적으로 90점에서 93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신일주 어떻습니까? 간여지동에 완전히 무쇠, 큰 바위. 경신일주가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 경신일주지요. 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 경신일주지요. 그뿐만 아니라 경신일주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가 기업의 총수라든가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신일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A 학점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기사일주, 제왕지 위에 있지요. 그러면서 화생토를 받지요. 아주 파워가 있다. 기사일주, 뭐 물상도는 능구렁인데 노란색 구렁이, 능구렁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은근히 강합니다. 이 고집도, 이 기사일주가 고집 부리면 환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을해일주,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홍준표 국회의원이 을해일주죠. 을해일주가 수생목을 받으면서 지장간에 임수도 있고 간목도 있지요. 그래서 수생목도 지장간까지 되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겁재까지 있으니까 을해일주가 은근히 강합니다. 고집도 강하고 성격도 강하고 그래서 을해일주를 만만히 보지 마라. 병인일주 어떻습니까? 목생화를 받으면서 장생지 위에 있고 인중병화까지 있지요. 지장간에도 목생화가 되죠. 일간을 살려주니까 병인일주가 A-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 성적으로 90점 이상이다. 자, 이제 올림픽 동메달에서 은메달로 갑니다. 이것은 A0. 중고등학교 성적으로는 평균 94점부터 96점. 완전히 이제 장학금. 올림픽 은메달이죠. 기미일주, 간여지동에 기토가 지장간에 정화, 사화나 정화를 가지고 있으면 로강지에 있기 때문에 기미일주가 아주 파워랭킹에서 상급이다. A급입니다. 그 다음에 경술일주, 괴강이죠. 그러면서 토생금을 받습니다. 토생금. 경술일주가 다소 이제 배우자와는 불리한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파워에서만큼은 안 딸린다. 그러니까 경술일주를 잘못 건드리면 큰 코 다칩니다. 그 다음에 신축일주, 토생금을 받으면서 축중신금을 깔고 있죠. 웬만한 백호개강 양인보다도 신축일주 대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신축일주들에도 인물이 많습니다. 부자도 많고, 이 토인성을 깔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부자사주지요. 신금일간이 인성, 재고를 깔고 있다. 자, 그래서 기미일주, 경술일주, 신축일주는 올림픽 은메달, 아주 상급이다. 자, 이제 대망의 금메달 A+. 자, 여기가 이제 A+ 학점입니다. A+. 중고등학교 성적으로 말하면 97점에서 100점 만점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이 파워 랭킹 순위가 최고다. 최상급입니다. 임자일주, 신유일주, 을묘일주. 제가 여기에 대한 강의를 이제 지금 두세 차례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고집의 순위도 대단합니다. 이 임자일주, 신유일주, 을묘일주는 평상시에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기 소신이 쓰게 되면 대단하다. 왜? 비겁통기, 지장간의 임자일주는 어떻습니까? 지장간 구조를 보면 개수하고 임수가 있지요. 그러면 일간, 일지, 지장간이 모두 수다, 비겁, 통기, 비경겁제로 통의 기운을 잃었다. 자, 신유일주도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병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천간, 지지, 지장간이 모두 금이다. 얼마나 강합니까? 겉으로는 순수하고, 예? 그렇지만 대단히 강하다. 을묘일주도 갑을. 그래서 임자, 신유, 을묘, 빅3라고 합니다. A+ 중에서도 A+가 하나 더. 그러니까 양궁으로 따지면 10점 만점 중에서 골드 10점입니다. 골드 10점. 요거 세 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A+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무일주입니다. 양인이지요. 양인이면서 화생토를 받죠. 일간이 화생토를 받고 지장간 구조도 화가 대단히 강하죠. 로강지가 전부 지장간에 있다. 그래서 무일주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일주, 지장간에 어떻습니까? 역시
수가 있죠. 인계. 그러니까 수생목, 수생목, 수생목을 3번. 그러니까 일간이 살판 났지요. 갑자일주. 예. 그 다음에 정묘일주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왜? 묘, 을, 갑, 지장간에 갑과 을이 있죠. 목생화, 목생화, 목생화. 그래서 갑자나 정묘나 똑같습니다. 지장간이나 지지에서 강력한 생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계유일주. 역시 지장간에 경신이 있죠. 그러면 금생수, 지장간에도 금생수, 금생수. 그러니까 완전히 일간이 생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러니까 A 플러스 100점 만점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육식갑자 일주별로 간지와 지장간의 구조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1, 2, 3, 4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사주 전체를 개인별로 대운이라든가 세운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면 방합이라든가 삼합이라든가 반합이라든가 합충 형파의 구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의 성정이기 때문에 70%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일주론의 일주론의 기질적성과 진로적성. 이것은 이제 진로적성 비밀코드 책의 101쪽부터 이 갑자일주부터 개일주까지 아주 알기 쉽게 성향이라든가 이런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이 일주별로 진로적성에 맞는 직업 이렇게 이제 표기해 놨는데요. 자세한 일주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이 진로적성 비밀코드 책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101쪽부터 다시 한번 이걸 쭉 점검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로적성 비밀코드 책이 없으신 분은 인터넷 교보문고라든가 ES24라든가 전국 온오프라인 대형 서점에 진로적성 비밀코드라고 창에 치시면 거기 뭐 ES24 이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창에 치시면 금방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정가는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18,000원이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주론 이 일주론과 지장간 구조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이 깊은 학문이지만은 항상 즐겁고 아주 알기 쉽고 또박또박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1일 5일씩 일치월장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육식갑자 일주별 간지와 지장간에 따른 파워 순위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